치즈 상자 하나. 18년 만에 고향으로 가져간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치즈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낡은 장부 한 권. 시어머니가 안 준다던 그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6571. 하루도 빠짐없이 적힌 숫자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편지 한 통. 미안하다. 너는 나같지 않기를 바랬단다. 그날 예나는 깨달았습니다. 18년 동안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매일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상자 안에 숨겨진 18년의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치즈 상자 안에 숨겨진 18년의 비밀. 과연 시어머니는 왜 이 장부를 숨겨놨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유가 어제보다 5리터 줄었는데? 박순자의 목소리가 작업실을 쪼았다. 예나는 손을 멈췄다. 보미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약은 먹였어? 네. 박순자가 장부에 빨간 펜을 그었다. 삑. 소리가 예나의 귀를 찔렀다. 이번 주 세 번째야. 세 번째. 장부를 탁 덮었다. 내가 시집 왔을 땐 손으로 다 짰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기계도 없이. 그래도 우유 양이 줄면 혼났지. 예나는 고개를 숙였다. 너는 기계 있고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 그런데도 이 모양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달라지나? 박순자가 궁시렁대며 계단을 올라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예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손이 떨렸다. 시계를 봤다. 새벽 6시. 사실 예나는 3시에 일어났다. 3시간 전. 모두가 잠든 시간. 12마리 젖소를 혼자 짰다. 1시간 반 동안 우유를 끓이고 치즈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박순자에게 혼났다. 18년의 매일 아침이 이랬다. 예나는 치즈를 틀에 넣었다. 하나, 둘, 셋. 문득 손을 멈췄다. 손바닥을 펴봤다. 굳은 살, 갈라진 손톱, 우유 냄새. 40세.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50대처럼 보였다. 18년 전. 예나는 22이었다. 중국 연변에서 한국으로.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가면 잘 살 수 있어. 엄마가 그랬다. 첫날 밤. 박순자가 말했다.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소젖 짜야 돼. 예나는 한국말을 몰랐다. 하지만 시계를 가리키는 손짓은 이해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장부도 그때부터였다. 매일 적어. 우유 몇 리터, 치즈 몇 개. 내가 확인할 거야. 박순자는 예나를 믿지 않았다. 중국에서 온 며느리. 말도 안 통하는 데다 혹시 돈을 빼돌리지는 않을까? 아직 믿음이 가지 않았다. 매일 장부를 확인했다. 빨간 펜으로 체크했다. 1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휴대폰이 울렸다. 예나는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다. 중국 번호. 동생 티엔이었다. 언니. 목소리가 울먹였다. 예나의 가슴이 철렁했다. 왜? 무슨 일이야? 많이 바빠? 다음 달에 엄마 환갑이야. 예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언니 보고 싶대. 18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났잖아. 눈물이 났다. 엄마가 매일 우셔. 언니 보고 싶다고. 티에나. 언니 한 번도 못 와? 예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갈 수 있을까? 18년 동안 한 번도 못 갔는데. 말해볼게. 정말? 응. 전화를 끊었다. 예나는 주저앉았다. 바닥에. 18년.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 소젖 짜느라 시간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아서. 예나는 치즈 상자를 보았다. 오늘 만든 치즈. 20개. 18년 동안 몇 개를 만들었을까? 눈물이 치즈 위로 떨어졌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다. 박순자, 민수, 예나, 수진, 수호. 예나는 밥을 먹지 못했다. 어머니.
박순자가 눈을 들었다. 제가 중국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 식탁이 조용해졌다. 갑자기 왜? 엄마가 환갑이에요. 박순자가 숟가락을 놓았다. 지금 바쁜 거 모르나? 치즈 주문 밀렸어. 다음 주까지 300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미리? 박순자가 코웃음을 쳤다. 치즈가 얼마나 빨리 상하는데? 그리고 젖소는? 하루만 안 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예나는 입을 다물었다. 안 돼. 짧은 대답. 어머니, 제발이요. 나 시집 왔을 때는 10년 동안 친정 못 갔어. 엄마 돌아가실 때나 갔지. 박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예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수가 말했다. 어머니, 그래도 넌 가만히 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박순자가 일어났다. 예나가 박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수진이 숨을 멈췄다. 수호가 숟가락을 놓았다. 제발이요. 사흘만이라도. 예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18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어요. 박순자는 예나를 내려다봤다. 한참 후. 사흘 동안 치즈 200개. 미리 다 만들어놔. 그리고 젖소 사료 일주일치. 축사 청소. 장부 정리. 그럼 가도 돼요? 다 하면 생각해 볼게. 감사합니다. 예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박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계단을 올라갔다. 그날 밤부터 예나는 자지 않았다. 새벽 1시. 일어났다. 치즈를 만들었다. 하나, 둘, 셋.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다. 터졌다. 피가 났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엄마, 18년 만에 볼 수만 있다면. 예나는 울면서 치즈를 만들었다. 첫날 밤, 60개. 둘째 날, 70개. 셋째 날 새벽 4시. 마지막 치즈를 틀에 넣었다. 200개. 예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이 흐려졌다. 사흘 후 아침. 박순자가 냉장고를 열었다. 치즈 200개.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축사에 갔다. 청소가 되어 있었다. 사료도 준비되어 있었다. 박순자는 장부를 펼쳤다. 예나의 서툰 글씨. 빈틈없이 적혀 있었다. 한참을 보다가 장부를 덮었다. 박순자가 말했다. 사흘. 예나가 고개를 들었다. 그 이상은 안 돼. 네. 비행기 표 끊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출발 전날. 예나는 선물을 샀다. 엄마 옷, 아빠 건강식품, 동생들 화장품. 돈은 넉넉지 않았지만 최대한 좋은 것들로 샀다. 선물을 고르고 또 골랐다. 선물을 사는 동안 예나는 가슴이 설렜다. 명색이 한국으로 시집간다고 다들 기대했는데 이번에 부끄럽지 않게 잘 챙겨가야지. 예나는 예쁘게 포장도 했다. 18년 만에 가는 길. 쇼핑하는 발걸음이 가볍다. 출발 당일 아침. 박순자가 예나의 짐을 살폈다. 뭐 그렇게 많이 싸? 캐리어를 열었다. 선물들을 하나하나 꺼냈다. 이거 다 가져갈 거야? 네. 박순자가 선물들을 다른 가방에 담았다. 이건 여기 놔둬. 어머니, 이런 건 집에 두고 가. 예나의 얼굴이 하얘졌다. 이거 가져가. 예나가 만든 치즈 한 상자를 내밀었다. 이걸요? 응. 네가 만든 거잖아. 이걸로도 감지덕지 해야지. 네가 시집 오면서 뭘 혼수를 해오기랬어? 이것도 원래는 납품해야 되는 건데. 마침 거래처 한 군데서 취소가 들어왔어. 예나는 치즈 한 상자를 받았다. 무거웠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박순자가 한 가지를 더 꺼냈다. 박순자가 눈을 크게 떴다. 이거는 왜 가져가니?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18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예나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박순자는 한참 장부를 보다가 다시 선반에 올려놓았다. 안 돼. 이건 우리 집안 장부야. 이걸 가져간다니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예나는 고개를 숙였다. 공항. 민수가 예나를 배웅했다.
다녀와. 응, 당신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엄마가 기대하고 계시는데 사위 궁금하다고. 나라도 농장 지켜야지.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남편의 말이 예나의 가슴에 꽂혔다. 18년 만에 부모님 뵈러 가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구나. 나는 이 집에 뭐하러 온 걸까? 예나는 캐리어를 끌었다. 치즈 한 상자. 18년의 결과. 예나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간다. 엄마를 보러 게이트로 걸어갔다. 캐리어 바퀴가 구르는 소리만 공항에 울렸다. 비행기가 연병공항에 착륙했다. 18년 만이었다. 예나는 캐리어를 끌고 입국장으로 나왔다. 티엔이 보였다. 손을 흔들고 있었다. 언니. 예나가 달려갔다. 티엔을 안았다. 언니, 너무 말랐어. 괜찮아. 티엔이 캐리어를 봤다. 작은 캐리어 하나. 이건 뭔데 이렇게 무거워? 상자를 가리켰다. 내가 만든 치즈야. 치즈? 의아해하는 동생의 말투에 예나는 부끄러워졌다. 달랑 치즈만 가지고 18년 만에 고향을 찾은 자신이. 주차장, 낡은 승합차. 아버지가 내렸다. 아빠. 예나가 안겼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우리 딸 많이 여의었구나. 목이 메었다. 차가 출발했다. 1시간 거리.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변한 것도 많고 그대로인 것도 많았다. 티엔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한국은 어때? 좋아. 시어머니는? 예나는 잠시 멈췄다. 좋으셔. 티엔은 더 묻지 않았다. 마을 입구. 차가 멈췄다. 예나의 집이 보였다. 낮은 벽돌집. 대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뛰어나왔다. 예나야. 예나가 어머니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이 울었다. 엄마. 우리 딸. 우리 딸. 이웃들이 하나둘 나왔다. 예나 왔어? 18년 만이네. 어디 보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왕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어머, 예나야. 오래간만이다. 네, 아주머니. 한국에서 잘 살았지? 돈 많이 벌었어? 예나는 웃었다. 억지 웃음이었다.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선물 많이 가져왔겠네? 한국 거 다 좋다며? 예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 아저씨가 끼어들었다. 18년이면 돈 꽤 모았을 텐데. 집도 샀어?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그래. 나중에 다 네 거 되겠지. 예나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어머니가 예나를 안으로 데려갔다. 들어와. 피곤하잖아. 온 가족이 모였다. 동생 티엔, 남동생 리강과 그의 아내, 아이들 모두 예나를 반겼다. 누나, 고모. 예나는 웃으며 인사했다. 조카가 다가와 말했다. 고모, 가방에 선물 있어요? 고모 오면 선물 줄 거라고 엄마 아빠가 그랬는데. 응. 어디 한번 볼까? 예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게 남동생 리강이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가 봐. 엄청 무거운데?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거워? 그거 치즈야. 내가 만든 거야. 치즈? 남동생의 눈이 동그래졌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응. 우리 농장에서 만드는 건데 엄청 맛있어. 시엄마가 내가 만든 거니까 가져가서 선물하면 의미 있을 거라고. 다 같이 나눠 먹으라고 한 박스 주셨어. 아, 그래. 한번 꺼내서 먹어봐. 엄마 아빠도 드리고. 맛있을 거야. 그래. 나중에 먹을게. 남동생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예나는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왔다. 신우가 거실에서 말했다. 목소리가 들렸다. 18년이나 있었는데 시집살이가 심한가 봐. 티엔이 말했다. 조용히 해. 언니 들려. 사실이잖아. 한국 가면 잘 산다고 해서 보냈는데. 리강이 한숨을 쉬었다. 누나 고생했나 보네. 예나는 부엌에서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가 예나의 손을 잡았다. 딸아. 괜찮아요, 엄마.
괜찮지 않아. 어머니가 예나의 손을 봤다. 굳은 살, 갈라진 손톱, 상처. 이 손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일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젖소 키워요. 혼자? 남편이랑 같이요. 그래, 오는 김에 같이 오지. 왜 혼자 왔어? 둘 다 오면 손은 누가 키워요? 저라도 왔으니 다행이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18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 예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예나를 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예나도 울었다. 저녁 식사.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음식이 차려졌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왕 아주머니였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왕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뒤에 두세 명이 더 있었다. 예나가 왔다길래 과일 좀 가져왔어. 감사해요. 그래, 한국에서 잘 지냈어? 가족들 선물은 많이 사오고.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이었다. 그럼 예나가 식구들 생각을 얼마나 하는데. 어디 있어? 나도 좀 구경시켜줘. 한국 거 신기하잖아. 아유, 왜 이래, 나중에 보여줄게. 오늘은 우리끼리 시간 좀 보내고.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주머니는 엄마에게 떠밀리듯 집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거실이 조용했다. 예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부끄러웠다. 수치스러웠다. 남동생의 아들 샤오밍이 물었다. 정막을 깨는 그 질문이 고마웠다. 고모, 한국에서는 뭐가 제일 맛있어? 예나가 웃었다. 치킨? 치킨. 샤오밍이 눈을 반짝였다. 고모, 치킨 가져왔어? 아니, 치즈 가져왔어. 치즈? 샤오밍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뭔데? 우유로 만든 거야. 우유? 샤오밍이 인상을 찌푸렸다. 나 우유 싫어하는데. 괜찮아. 맛있을 거야. 샤오밍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치즈 상자를 봤다. 정말? 응. 그럼 지금 먹어봐도 돼? 그럼 샤오밍도 먹고 여기 어른들도 나눠드려. 샤오밍이 치즈 상자를 빤히 쳐다봤다. 샤오밍이 슬금슬금 상자에 다가갔다. 리강이 말했다. 그래도 누나가 만든 건데. 한번 열어보자. 테이프를 살짝 뜯었다. 우와. 샤오밍이 비닐을 뜯어 치즈를 조심스레 한 입 베어 물었다. 모두가 쳐다봤다. 그리고는 한 입, 또 한 입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제서야 예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고모가 만든 치즈 맛있지? 네, 맛있어요. 아빠 또 주세요. 리강이 식구들에게 나눠주려고 치즈를 여러 장 꺼냈다. 이게 뭐지? 낡은 공책. 누나 이거 뭐야? 공책인데. 펼쳤다. 한국어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거 한국어네. 누나, 여기 뭐가 더 있는데? 이거 뭐라고 쓴 거야? 그리고 종이 뭉치도 있어. 예나가 달려왔다. 읽어줘. 예나가 공책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이건 장부였다. 시어머니가 안 준다던 그 장부. 왜 여기 있는 거지? 예나가 장부를 펼쳤다. 첫 페이지. 자신의 서툰 한글. 2006년 3월 5일. 우유 65엘. 치즈 15개. 하지만 그 옆에 시어머니의 작은 글씨. 예나 수입 15만 원, 적금 7만 원. 예나의 눈이 커졌다. 언니? 티엔이 물었다. 뭐라고 쓴 거야? 예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06년 3월 6일. 우유 70엘. 치즈 18개. 예나 수입 18만 원, 적금 9만 원. 또 넘겼다. 계속.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예나의 손이 떨렸다. 샤오밍이 물었다. 고모, 왜 울어? 예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장부 위로. 언니. 티엔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예나는 말할 수 없었다. 장부를 계속 넘겼다. 18년. 6570일.
모든 날에 기록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다. 긴 글이 적혀 있었다. 떨리는 글씨. 예나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예나야. 온 가족이 숨을 죽였다. 나도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다. 우리 집은 쌀이 떨어져서 오빠들은 친척 집으로 보내졌고 나는 삼촌네 집에서 눈칫밥을 먹었다. 예나의 목소리가 멈췄다. 눈물이 글자를 가렸다. 티엔이 옆에 앉았다. 언니 계속 읽어. 예나가 다시 읽었다. 매일 눈치 보며 살았어.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우리 집 식구도 아닌데 왜 있냐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리고는 시집을 왔지.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더 고되었단다. 한시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을 틈이 없었어. 시부모님의 시동생 7명 뒷바라지에 민수, 민정이까지 태어났다. 시댁에도 먹을 게 없기는 마찬가지였어. 바느질을 해서 돈을 모았지. 그리고 소를 1마리, 2마리 모으며 지금의 농장이 되었단다. 악착 같아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 너는 나같지 않기를 바랬단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구나. 미안하다. 오랜만에 집에 갔으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거라. 더 있게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예나는 울면서 읽었다. 미안하다. 나도 똑같이 너한테 그렇게 했구나. 이 돈은 내가 번 거야. 18년 동안 내가 반씩 모았어. 내 가족 편하게 해주고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어머니가 장부를 덮었다. 거실이 조용했다. 샤오밍이 작게 물었다. 고모 울어? 리강이 상자 안을 들여다봤다. 치즈 아래 비닐에 쌓인 뭔가가 보였다. 리강이 비닐을 꺼냈다. 비닐 안에는 네모난 신문지 뭉치가 말려 있었다. 이게 대체 뭐야? 두툼한 현금 뭉치, 그리고 통장들. 모두가 얼어붙었다. 티엔이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기 시작했다. 100만, 200만, 300만. 리강이 통장을 펼쳤다. 이건 통장인데. 액수를 봤다. 눈이 커졌다. 8천만 원?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세상에. 예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18년 6570일. 하루도 빠짐없이 시어머니는 자신이 번 돈의 절반을 모아뒀다. 그리고 치즈 상자에 넣어줬다. 예나가 가져가지 말라던 장부까지. 시어머니가. 예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티엔이 예나를 안았다. 언니, 18년 동안 그렇게 대하시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예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매일 아침 빨간 펜으로 체크하던 사람.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던 사람. 선물을 다 압수하고 치즈만 주던 사람. 그 사람이 18년 동안 매일 자신이 번 돈의 절반을 모아뒀다. 예나는 장부를 다시 펼쳤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겼다. 2006년 3월 5일 7만 원. 2006년 3월 6일 9만 원. 2006년 3월 7일 8만 원. 하루도 빠짐없이 18년 동안. 어머니는 날 미워하신 게 아니었구나. 예나가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예나 옆에 앉았다. 예나야. 엄마. 내 시어머니는 표현을 못하시는 분인가 봐. 그래도 사람은 다 다르단다. 말로 하는 사람도 있고 행동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 어머니가 현금 뭉치를 봤다. 내 시어머니는 18년 동안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예나는 눈물을 닦았다. 리강이 말했다. 누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응? 이 돈. 예나는 돈을 봤다. 현금, 통장, 18년의 무게. 쓸 거야. 시어머니가 쓰라고 하신 거잖아. 뭐해? 예나가 어머니를 봤다. 엄마, 병원 가자. 병원? 무릎 아프시잖아. 수술 받으셔야 돼.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안 괜찮아. 걸을 때마다 다리 절뚝거리시잖아. 그래도 엄마. 예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가 이 돈으로 엄마 편하게 해드리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아빠도 건강검진 받으셔야 돼. 작년부터 기침하시잖아. 리강이 말했다. 누나, 우리 집도 좀. 응? 집은 고쳐야 해. 비 오면 새거든. 그래. 고치자. 티엔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그럼. 너는? 나? 응. 너도 이 돈 써야지. 예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18년 동안 고생했는데. 티에나. 예나가 웃었다. 나는 한국에 남편이랑 애들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티엔이 울먹였다. 언니, 이 돈은 엄마 아빠랑 너희들 위해 쓸 거야. 그게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거야. 예나는 장부를 가슴에 안았다. 시어머니는 이런 분이셨구나. 다음 날 어머니 환갑 파티. 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였다. 음식이 차려졌다. 왕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예나야, 어제는 미안했다. 괜찮아요. 선물 보여달라고 그랬잖아. 실례였어.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궁금하실 만도 하죠. 왕 아주머니가 예나를 빤히 봤다. 그런데 너 얼굴이 달라졌네? 네. 어제보다 밝아 보여. 예나는 웃었다. 기분 탓인가 봐요. 우리 아저씨가 끼어들었다. 예나야, 한국 생활 힘들지? 치즈만 가져왔다며? 예나는 대답하려다 멈췄다. 어제 같았으면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네, 치즈 가져왔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게 뭐? 18년 동안 매일 만들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예나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번 돈을 18년 동안 모아주셨어요. 우리 아저씨가 눈을 깜빡였다. 돈을? 네. 얼마나? 예나는 웃었다. 충분히요. 왕 아주머니가 물었다. 그럼 시집살이는 안 힘들었어? 힘들었죠. 예나가 솔직하게 말했다. 매일 아침 혼났어요. 눈치 보며 살았고요. 18년 동안 친정 한 번 못 왔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예나가 장부를 꺼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1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번 돈의 절반을요. 장부를 펼쳐 보였다. 그리고 치즈 상자에 넣어주셨어요. 제가 몰래 가져가려던 장부까지. 왕 아주머니가 장부를 봤다. 빽빽한 숫자들. 18년의 기록. 세상에. 시어머니는 말로는 못하셨지만 이렇게 하셨어요. 예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전 행복해요. 힘들었지만 시어머니가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다. 그런 시어머니도 있구나. 네. 예나는 장부를 덮었다. 그래서 저 다시 한국 갈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가야죠. 파티가 시작됐다. 어머니가 주인공 자리에 앉았다. 예나가 옆에 앉았다. 리강이 일어섰다. 오늘은 엄마 환갑이고 누나가 18년 만에 왔습니다. 모두가 박수쳤다. 그리고 리강이 예나를 봤다. 누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물었다. 엄마, 무릎 수술 받으실 거예요. 뭐? 아빠도 건강검진 받으시고 우리 집 지붕도 고칠 거예요. 어머니가 예나를 쳐다봤다. 예나야, 엄마가 편하셔야죠. 시어머니가 그러래요. 어머니가 울었다. 고맙다. 정말.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엄마가 절 낳아주셨잖아요. 온 가족이 울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울었다. 밤. 파티가 끝났다. 아니, 파티는 아직이었다. 예나는 방에서 장부를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18년의 기록. 어떤 날은 많았고 어떤 날은 적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시 도착했다. 시어머니의 편지. 예나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갔다. 너를 볼 때마다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예나는 이제 알았다. 시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왜 말로 하지 못했는지, 왜 매일 장부를 확인했는지. 시어머니도 상처받은 사람이셨구나. 예나는 장부를 가슴에 안았다. 미안해요, 어머니. 전 어머니가 날 미워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눈물이 흘렀다. 예나는 창밖을 봤다. 연변의 밤하늘. 별이 빛났다. 한국에도 같은 별이 뜰 것이다. 박순자도 지금 이 별을 보고 있을까? 어머니. 예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보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부산하게 움직였다. 오늘은 어머니 환갑. 예나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다. 티엔과 함께. 언니, 정말 괜찮아? 응? 시어머니 이야기. 오늘 사람들한테 해야 하잖아. 어제 왕 아주머니가 있었다면 온 마을 사람들한테 말했을 것이다. 18년 만에 치즈 하나 가져왔대. 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오늘 제대로 말할 거야. 뭐라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티엔이 언니를 안았다. 언니는 정말 착해. 거실. 리강이 장부를 펼쳐보고 있었다. 누나,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응? 18년 동안 하루도 안 빠졌어. 명절에도 추석에도 설날에도. 리강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여기 봐. 2015년 2월 18일. 설날이야. 그날도 적금했어. 예나가 다가가 봤다. 정말이었다. 예나 수입 12만 원, 적금 6만 원. 설날에도 명절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예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시어머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다. 예나야, 엄마 좀 도와줘. 네. 하지만 어머니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 예나를 안았다. 딸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너한테 한국 가라고 했잖아. 시집살이 힘들 줄 알았으면. 엄마. 예나가 어머니를 똑바로 봤다. 전 행복해요. 그래도 정말이에요. 힘들었지만 시어머니가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그래. 내 시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시구나. 네. 오전 10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다. 왕 아주머니가 제일 먼저 왔다. 어머, 환갑상 준비 다 했네. 네, 아주머니. 왕 아주머니가 예나를 빤히 봤다. 예나야, 너 표정이 달라졌다? 네. 어제는 풀이 죽어 있더니 오늘은 화나네. 예나는 웃었다. 기분이 좋아서요. 무슨 일 있어? 아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저씨도 왔다. 친척들도 모여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집이 가득 찼다. 어머니가 주인공 자리에 앉았다. 예나가 옆에 앉았다. 리강이 일어섰다. 오늘은 엄마 환갑이고 누나가 18년 만에 왔습니다. 모두가 박수쳤다. 그리고 리강이 예나를 봤다. 누나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나가 일어섰다. 손이 떨렸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 어제 수군거리던 사람들, 18년 만에 치즈만 가져왔대라고 말하던 사람들. 예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치즈 하나만 가지고 왔다는 거 다들 아시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예나가 장부를 꺼냈다. 제 시어머니는 18년 동안 이걸 기록하셨어요. 장부를 펼쳐 보였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번 돈의 절반을 모아주셨어요. 왕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치즈 상자에 넣어주셨어요. 예나가 상자를 가리켰다. 현금과 통장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시어머니는 말로는 못하셨지만 18년 동안 이렇게 저를 사랑하셨어요. 예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전 정말 행복합니다. 힘들었지만 이렇게 사랑받았으니까요. 거실이 조용했다. 왕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도 있구나. 우리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한 분이시네. 예나는 장부를 가슴에 안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리고 예나가 어머니를 봤다. 엄마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그러라고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울었다. 온 가족이 울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울었다. 파티가 한창이었다. 음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예나는 창밖을 봤다. 하늘이 파랬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큰 차, 택시 같았다. 예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누가 올까? 친척들은 다 왔는데. 차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누군가 내렸다. 예나의 눈이 커졌다. 숨이 멎었다. 민수였다. 신? 그 뒤로 수진이 내렸다. 수호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76세 노인이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낯선 중국 땅에 천천히 내렸다. 박순자였다. 예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 가족이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다. 예나는 달려나갔다. 어머니. 박순자가 예나를 봤다. 잠시 멈칫했다. 예나는 눈물이 터졌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민수가 다가왔다. 여보, 깜짝이지? 엄마가 오시겠대. 수진이 예나를 안았다. 엄마, 우리도 왔어. 수호도 달려왔다. 엄마. 예나는 아이들을 안았다. 그런데 갑자기 예나의 얼굴이 굳었다. 손은? 농장은요? 젖은 누가 짜요? 예나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보미는? 하늘이는? 아침마다 우유 안 짜면 아파하잖아요. 민수가 웃었다. 여보, 괜찮아. 괜찮긴. 12마리나 되는데. 예나가 박순자를 봤다. 박순자가 예나를 보며 웃었다. 너도 어쩔 수 없구나. 예나가 멋쩍어하며 웃었다. 다 해결하고 왔어. 네. 민수가 설명했다. 옆집 김서방네 부탁했어. 사흘 동안 소 돌봐주기로. 김서방네요? 응. 예전에 젖소 키우셨잖아. 기계도 다 아시고. 그래도 괜찮아. 돈 넉넉히 드렸어. 박순자가 말했다. 그리고 치즈는? 치즈요? 거래처에 양해 구했어. 예나의 눈이 커졌다. 양해요? 응. 이번 주는 쉬겠다고. 가족 일로 중국 간다고. 그랬어요? 응. 예나는 믿을 수 없었다. 박순자가 거래처에 양해를 구하다니. 18년 동안 일은 빠지면 안 되라고 말하던 사람이. 어머니, 사돈 환갑인데 그것도 못 오겠니? 박순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그래서 왔어. 우리 다. 예나는 다시 박순자를 안았다. 감사합니다. 집안, 온 가족이 얼어붙어 있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예나 어머니가 일어났다.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박순자와 마주 섰다. 두 노인이 서로를 봤다. 한참 후 박순자가 입을 열었다. 서툰 발음, 떨리는 목소리. 니하오. 연습한 중국어였다. 어스? 말이 막혔다. 박순자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거기에 중국어가 적혀 있었다. 박순자가 천천히 읽었다. 워스 예나드 포포. 예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시에. 예나는 좋은 딸입니다. 예쁜 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예나 어머니가 박순자의 손을 잡았다. 메이관시. 두 노인이 껴안았다. 온 거실이 울었다. 저녁이 됐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왕 아주머니가 박순자에게 인사했다. 예나 정말 좋은 시어머니 만났어요. 이제 두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예나가 박순자에게 말했다. 어머니, 감사해요. 편지랑 돈 받어요. 엄마 무릎 수술하시기로 했어요. 그래. 아빠도 건강검진 받으시고요. 좋아.
그리고 집도 수리하기로 했어요.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어머니. 응? 저 어머니한테 드릴 게 있어요. 예나가 뭔가를 꺼냈다. 작은 공책? 이게 뭐야? 제가 쓴 일기예요. 박순자가 펼쳤다. 중국어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건 읽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나가 공책을 받아 읽기 시작했다. 2006년 3월 5일. 오늘 처음 젖소를 짰다. 무서웠지만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셨다. 고맙다. 박순자의 눈이 커졌다. 2006년 3월 10일. 오늘 어머니가 내 장부를 확인하셨다. 빨간 펜으로 체크하셨다. 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시다. 하지만 나를 챙겨주시는 것 같다. 예나가 계속 읽었다. 2010년 8월 15일. 수진이가 태어났다.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다. 맛있었다. 박순자가 울었다. 2015년 2월 18일. 설날이다. 나는 일을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떡국을 주셨다. 따뜻했다. 예나가 마지막 페이지를 폈다. 2024년 11월 26일. 어머니의 진심을 알았다. 18년 동안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셨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공책을 덮었다. 박순자는 말없이 울었다. 박순자가 예나를 안았다. 미안하다.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나도 사랑한다. 처음 하는 말이었다. 18년 만에 우리 딸 예나는 박순자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민수도 울었다. 수진과 수호도, 예나 가족도 함께 울었다. 두 가족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샤오민과 수호는 게임을 했다. 언어는 달랐지만 웃음은 같았다. 수진과 티에는 사진을 찍었다.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그럼. 밤이 깊어갔지만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예나는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났다. 한국에서 보던 그 별, 중국에서 보는 이 별, 같은 별이었다. 예나는 박순자 옆에 앉았다. 어머니. 응? 행복해요. 박순자가 예나의 손을 잡았다. 나도.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봤다. 18년 6570일. 그 모든 날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공항. 이제는 진짜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두 가족이 함께 서 있었다. 예나 가족은 한국으로, 박순자와 민수 가족도 한국으로. 예나 어머니가 딸을 안았다. 잘 가라. 네, 엄마.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려. 네. 아프지 말고. 엄마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박순자가 예나 어머니에게 인사했다. 사돈 어른 건강하세요. 네. 사돈 어른도요. 다음에 또 올게요. 기다릴게요. 두 노인이 포옹했다. 샤오민이 수호에게 손을 흔들었다. 다음에 또 와. 응, 꼭. 티엔이 언니를 안았다. 언니, 이제 자주 와. 그럴게. 약속? 약속? 비행기 안. 예나는 박순자 옆에 앉았다. 민수와 아이들은 뒷자리. 박순자가 창밖을 봤다. 연변. 좋더라. 네. 다음에 또 가자. 예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래. 어머니. 예나가 울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가 예나의 손을 잡았다. 나도 배웠어. 네. 사람은 말로 해야 한다는 거.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평생 말을 안 했어. 그게 옳은 줄 알았지. 하지만 박순자가 예나를 봤다. 너한테 상처만 줬구나. 아니에요. 미안하다. 어머니, 이제 말할게. 제대로. 예나는 박순자 어깨에 기댔다. 박순자가 예나 머리를 쓰다듬었다. 18년 만에 처음이었다. 밤 10시. 집으로 가는 차 안. 수진이 물었다. 할머니, 피곤하시죠? 아니야. 괜찮아. 비행기 오래 타셨잖아요. 그래도 좋았어. 박순자가 창밖을 봤다.
예나 가족 만나서. 할머니, 다음에 또 가요. 그럴까? 네. 샤오밍이랑 또 놀고 싶어요. 박순자가 웃었다. 그래. 가자.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익숙한 냄새, 우유 냄새. 예나가 축사로 갔다. 젖소들이 울었다. 잘 있었어? 예나가 소들을 쓰다듬었다. 미안. 사흘이나 비웠지? 민수가 뒤에서 말했다. 김서방네서 잘 돌봐주셨대. 다행이다. 예나는 소 한 마리 한 마리를 확인했다. 봄이도 하늘이도 모두 건강했다. 얘들아, 나왔어. 소들이 예나를 보며 울었다. 반가운 듯. 예나는 웃었다. 그래, 보고 싶었지? 나도 너희 보고 싶었어. 박순자가 축사 입구에 서 있었다. 예나와 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예나는 다시 새벽 3시에 일어났다. 축사로 갔다. 12마리 젖소. 하나씩 젖을 짰다. 봄아, 오늘은 컨디션 좋지? 하늘아, 많이 나왔네. 혼잣말. 18년 동안 해온 대로 우유를 끓였다. 치즈를 만들었다. 하나, 둘, 셋. 새벽 6시. 박순자가 계단을 내려왔다. 예나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다. 박순자는 문 앞에 서서 지켜봤다. 예나의 손. 쉬지 않고 움직이는 손. 굳은 살 박힌 손. 박순자는 자신의 손을 봤다. 76세. 자신도 젊었을 때는 저렇게 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하지만 이젠 힘들었다. 손목이 아팠고, 허리가 굽었고, 눈도 침침했다. 나는 이제 못 도와주는구나. 박순자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갔다. 며칠 후, 민수가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고, 집에는 박순자와 예나만 남았다. 예나는 축사에서 일했다. 박순자는 창가에 앉아 지켜봤다. 예나가 혼자 무거운 사료통을 들고 바닥을 쓸고 젖을 짜고 말없이. 박순자의 가슴이 아팠다. 저녁 식사, 온 가족이 모였다. 예나가 밥을 떴다. 손이 떨렸다. 엄마, 괜찮아? 수진이 물었다. 응. 좀 피곤해서. 무리하지 마.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봤다. 박순자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정하고 있었다. 박순자가 예나를 불렀다. 예나야. 네, 어머니. 앉아봐. 예나가 앉았다. 박순자가 한참 예나를 보다가 입을 열었다. 예나야. 네. 직원이 있으면 일하기가 좀 수월하겠냐. 예나가 놀랐다. 직원이요? 응. 하지만 직원이 있으면 월급을 줘야 하는데 나는 이제 쉬고 싶구나. 돈은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박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혼자서는 힘든 일이다. 18년 동안 고생했다. 예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같은 고향에서 온 사람. 너랑 말 통하는 사람으로 알아봐라. 네가 알아보고 네가 한번 뽑아봐라. 예나의 눈이 커졌다. 고향이요? 응. 박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말 통하는 친구 있으면 너도 숨통 좀 트이겠지. 소들하고만 대화하지 말고. 예나는 말문이 막혔다. 같이 일하면서 중국어로 수다 떨고 고향 이야기하고 외롭지 않게. 이 시애미 욕도 하고. 박순자가 예나를 똑바로 봤다. 아니에요, 어머니. 박순자가 웃었다.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야. 예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받아줄래? 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박순자가 예나를 안았다. 우리 딸, 이제 외롭지 마. 2주 후, 리강에게서 전화가 왔다. 누나, 좋은 분 찾았어. 정말? 응. 30대 여자분인데 한국 온 지 3년 됐고 일 진짜 잘하셔. 이름이 뭔데? 메이린이야. 메이린. 내일 만나볼래? 그럴게. 다음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예나가 문을 열었다.
30대 여성이 서 있었다. 환한 미소. 안녕하세요. 저 메이린이에요. 중국 억양이 섞인 한국어. 예나의 가슴이 뛰었다. 어서 오세요. 메이린이 들어왔다. 박순자가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메이린이 예나를 봤다. 언니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요. 두 사람이 악수했다. 메이린이 중국어로 물었다. 언니도 연변 출신이세요? 네. 예나가 눈을 반짝였다. 저 옌지에서 왔어요. 헐, 저도 옌지예요. 두 사람이 웃었다. 박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18년 만에 예나가 저렇게 밝게 웃는 모습. 메이린은 그날부터 일을 시작했다. 새벽 4시 예나와 메이린이 함께 일어났다. 축사로 갔다. 언니, 봄이 오늘 컨디션 좋네요. 그치? 어제보다 많이 나왔어. 두 사람이 웃으며 일했다. 중국어로 수다를 떨며. 언니, 고향에 언제 가봤어요? 지난달에 다녀왔어. 부럽다. 저도 가고 싶은데. 다음에 같이 가요. 진짜요? 응. 우유를 끓이면서. 메일이나,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치즈를 만들면서. 언니, 이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18년 했는걸. 대단하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축사에 울렸다. 박순자는 창가에 서서 지켜봤다. 미소가 지어졌다. 그래. 저렇게 웃어야지. 3개월 후. 봄. 농장에 꽃이 피었다. 예나와 메이리는 함께 치즈를 만들었다. 언니, 오늘 거래처에서 주문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 우리 열심히 해야겠네. 네. 두 사람이 신나게 일했다. 점심시간. 박순자가 밥을 차려놨다. 와, 어머님. 고기 많이 넣으셨네요. 메이린이 좋아했다. 많이 먹어. 힘들잖아. 감사합니다. 예나와 메이린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다. 중국어로 떠들며. 언니 다음 주 휴일에 뭐 해요? 글쎄. 너는? 언니랑 시내 갈래요. 쇼핑하고. 좋아. 박순자가 말했다.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와. 어머님도 같이 가요. 아니야. 너희끼리 가. 박순자가 웃었다. 젊은 사람들끼리 놀아야지.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예나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 메이린이 소한테 노래 불러줬어요. 노래? 민수가 웃었다. 응. 중국 민요. 그랬더니 소들이 우유 더 많이 줬대요. 정말? 모두가 웃었다. 박순자가 물었다. 예나야, 메이린이 잘해? 네. 너무 잘해요. 예나의 얼굴이 환했다. 일도 잘하고 재미있고 친구 같아요. 박순자가 웃었다. 다행이다. 어머니. 응? 정말 감사해요. 예나가 박순자 손을 잡았다. 친구 만들어주셔서. 박순자가 예나 손을 꼭 잡았다. 당연한 거야. 그날 밤 예나는 장부를 펼쳤다. 박순자가 줬던 그 새 장부. 펜을 들었다. 2025년 3월 15일 6:57 첫 번째 아침. 오늘도 메이린이랑 함께 일했다. 웃으면서 18년 만에 처음이다. 일하면서 이렇게 웃은 게. 어머니가 메이린을 보내주셨다. 말통하는 친구를. 이제 나는 외롭지 않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다. 메이린이랑 수다 떨면서 중국어로 노래 부르면서 일하는 게 행복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나. 펜을 놓았다. 예나는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연변에도 저 달이 뜰 것이다. 엄마도 보고 있을까? 메이린 가족도? 예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메이린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새벽도 파이팅? 곧 답장이 왔다. 언니도 파이팅? 내일 제가 중국 전통 빵 가져올게요. 예나가 웃었다. 좋아. 기대할게. 거실. 박순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축사에서 불이 꺼졌다. 예나의 방에 불이 켜졌다. 박순자는 미소 지었다.
잘했어, 나. 18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예나에게 친구를 만들어줬다. 박순자는 일어났다. 예나 방 문 앞에 섰다. 노크했다. 예나야. 네, 어머니.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다. 예나가 장부를 쓰고 있었다. 뭐 쓰고 있어? 일기요. 그래. 박순자가 예나 옆에 앉았다. 예나야. 네. 행복해? 예나가 환하게 웃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박순자가 예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해. 네, 어머니. 그리고 박순자가 예나를 안았다. 사랑한다. 예나도 박순자를 안았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다음 날 새벽, 예나와 메이린이 함께 일어났다. 축사로 갔다. 메이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언니, 엄마가 보낸 거예요. 중국 전통빵. 우와, 맛있겠다. 나중에 같이 먹어요. 응. 두 사람은 웃으며 일을 시작했다. 소들에게 먹이를 주고, 젖을 짜고, 중국 민요를 부르며. 18년. 예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 친구가 있었다. 가족이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예나는 하늘을 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아침. 657 첫 번째 아침. 그리고 앞으로 올 수없이 많은 아침들. 이제 예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6570일. 예나가 혼자 버텨온 시간입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그 옆에서 조용히 사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8년이 걸렸지만 진심은 결국 전해졌습니다. 이제 예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메이린이라는 친구가 생겼고 박순자라는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진심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